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재산세를 여러분 기본적인 걸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 재산세인데요. 자,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재산세가 나오는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일까? 이번에도 시험 나왔는데요. 재산세는 항상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6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사실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걸 공유라고 하거든요. 공유. 공유는 공동 소유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 지분권자, 그 지분이라고 하는 건 몫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몫을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분 표시가 있다면 그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있다면 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지분 표시가 없다면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지분 표시가 있다면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다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서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제 원칙이고요. 만약에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공적인 장부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택대장, 선박대장, 항공기대장에 등재된 그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기본적으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죠. 두 번째,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5가지죠. 토지 가진 사람, 건축물 가진 사람, 주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가진 사람. 5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년 세금을 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세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입니다. 해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는데, 이 토지는 우리나라 토지에는 28개 지목이 있어요. 토지 이름이. 그런데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전답 과수원을 가지고 있느냐, 대지를 가지고 있느냐,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잡종지를 가지고 있느냐, 목장 용지를 가지고 있느냐, 공장 용지를 어떠한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세 번째,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과세 대상의 토지의 분류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죠.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는 이 토지와 건축물, 주택이 나와 있는데요.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토지와 건축물은 70%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나왔는데,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토지와 건축물은 70%가 되고 주택은 60%입니다.
주택은 60%.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곱하면 만약에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1억인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니까 7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입니다.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것이다. 토지와 건축물은 70% 곱하고 주택은 60%가 된다.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율. 몇 프로의 세율을 적용하느냐 하는 건데, 우선 이제 다음에 또 토지를 자세히 공부하겠는데요. 여러분, 토지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사치성 토지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산성 토지라면 저율을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전, 답, 과수원. 이러한 전답 과수원은 세금이 얼마냐? 1000분의 0.7을 적용합니다. 재산세가. 생산성 토지니까.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1000분의 7. 그리고 여러분, 공장용지도 생산성 토지 아니겠습니까?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1000분의 1을 적용합니다. 공장용지는 1000분의 1을 적용한다. 공장용지 1000분의 1. 그 다음에 사치성 토지입니다. 이러한 사치성 토지는 고율이지요. 고율인데 어떤 것이냐 이런 겁니다. 골프장용 토지, 그리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 이렇게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세율, 토지에 대한 세율은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기본적인 겁니다. 자, 암기하세요. 꼭. 이번에도 시험 나왔죠. 27회 때. 전답과수원 목장용지는 1000분의 0.7 저율. 공장용지 같은 것은 생산성 토지로서 1000분의 2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치성 토지,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인데요. 이 건축물의 세율은 상가 건물 같은 거 있죠? 상가 건물은 1000분의 2.5입니다. 상가 건물.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10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2.5. 네. 그리고 주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이러한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세율이 4단계인데요. 1단계에서 계산된 금액이 2단계로 넘어가. 초과, 누진입니다. 누진. 그러니까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다는 거지요. 이거는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즉 0.1%부터 0.4%까지 적용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선박, 여기 선박은 1000분의 3입니다. 항공기도 1000분의
3입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1000분의 3이 되겠는데요. 이때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입니다. 고급 선박. 선박이라 하더라도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이 되겠고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이 됩니다. 여러분 재산세의 세율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토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 전답과 수원, 목장용지는 1000분의 0.7, 공장용지는 1000분의 2,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1000분의 4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건물은 10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요.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선박은 1000분의 3, 항공기도 1000분의 3인데 고급 항공기는 없고요. 고급 선박이 있는데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의 세율을 살펴봤는데요. 자,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 누구냐?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다. 과세 표준은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가 되겠고요.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율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그 초과 누진세율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주택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의 과표가 6천만 원 이하입니다. 1단계가 이해하세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만 하세요.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시에는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6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6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2단계는 1단계에서 나오는 6만 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시에는 1000분의 1.5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입니까? 9천이죠. 가로를 푸니까. 9천에 1000분의 1.5니까 13만 5천 원. 6만 원 더하니까 19만 5천 원이 되겠죠. 다시 한번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9천만 원이니까 9천만 원에 대해서 1000분의 1.5니까 9일은 9, 5구 45, 13만 5천 원에다가 6만 원 더하니까 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2단계에서 나오는 19만 5천 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입니다. 이하는 1000분의 2.5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1억 5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1000분의 2.5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37만 5천 원. 이거 계산하니까 1억 5천만 원 곱하기 1000분의 2.5 하니까 37만 5천 원에다가 19만 5천 원 더하니까 57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돼. 그 다음에 4단계는 57만 원 맞죠? 3단계에서 나오는 57만 원 플러스 3억 원 초과 금액. 과표가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1000분의 4를 적용합니다. 그럼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3억 원 초과 금액이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초과 누진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계산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1단계에서 나온 금액이 2단계로 넘어간다. 또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 가로를 푸니까 9천이죠. 여기에 1000분의 1.5 하면 금액이 나오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산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 우리가 지금 주거용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법에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 4단계 초과 누진세율,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3단계도 있고 4단계도 있고 5단계도 있는데 재산세에서 주거용 주택, 재산세에서 주거용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세 파트인 종합부동산세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